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29K를 뚫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29K를 뚫을 수 있는가? 라는 거는 바이낸스의 USDT, BTC USDT 차트를 좀 보게 되면 28,923포인트 여기 있죠.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현재 2만 50이 매물대가 새로 생기는 구간이었고 생기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28,923이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통체적으로 여기 구간을 이제 매물대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해서 요거를 뚫고 과연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USDT가 68B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해야 되죠. 이렇게 캔들로 상승하면 안 됩니다. 68B 이상을 이제 갭으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USDT나 USDC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갭으로 뜨게 되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그래서 갭으로 뜬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갭으로 껑충 뛰게 되면 코인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USDT 같은 경우는 코인 거래소의 대부분 거래소에는 다 있는 마켓이지 않습니까? USDT가.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세고요. 이제 BTC 마켓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마켓입니다. 그래서 그 마켓을 통해서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뭐 다른 걸로 이제 교환이나 스왑을 하지 않고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코인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T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큰 움직임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큰 자금이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USDC거든요. 그래서 USDC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코인 시장은 거의 불장에 준하는 그러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지금 깨고 내려오고 있어서 좀 약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제 상승해서 살짝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본이 자금이 좀 살짝 들어왔죠. 0.17만큼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상승으로 코인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한 상승세가 USDT를 통해서 자금이 껑충껑충 들어와서 여기 72B까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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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뜨고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불장이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72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올라가지 못하고 68B 다시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코인 시장은 다시 어, 누가 봐도 하락장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태세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살짝 여기 이만큼 상승하고 나서 마이너스 0.23만큼 이게 자금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태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 껑충껑충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락한 것이 얼마 되질 않고요. 이게 캔들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캔들의 움직임은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캔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윗꼬리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아랫꼬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상태가 괜찮고요.
이 자금의 상태가 좋지만 BTC 도미넌스가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의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게 확 밑으로 내려간다던가, 그러니까 BTC 가격이 하락을 한다던가, 갑자기 상승해 버리는 거를 얘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그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제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락을 하게 돼도 하락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상승만 제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하락도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휩소같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자꾸 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딱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딱 이게 제한이 딱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게 USDT 도미넌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집중되는지,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집중되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하게 되고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금이 집중된 게 비트코인을 상승을 시키는지 하락시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한 움직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USDT 도미넌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USDT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아무리 그 위아래로 흔들고 휩소가 나오고 막 그래도 계속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을 때 USDT 도미넌스가 조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어차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으니까 사실상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금은 알트코인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알트코인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야 된다, 자금이.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자금의 규모를 살짝 줄여서 알트코인으로 이러한 그 상승장일 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 선물 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게 하락을 해서 숏으로 걸었는데 갑자기 위로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는, 그리고 롱으로 걸었는데 갑자기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휩스에 준하는 그러한 변동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선물 거래의 비중보다 선물 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많이 위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상승장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선물의 비중을 살짝 줄이고 알트코인 쪽으로. 그래서 알트 현물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트코인을 매수를 해도 되느냐?
거래가 가능한 게 있고요. 거래가 좀 약간 너무 많이 상승해서 좀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코인들에 대해서는 저의 차트에서는 MS 시그널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HA 로우선과 HA 하이선의 그 위치에서 어느 쯤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당장 매수를 가능한 건지를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여기 6.21 6.21 밑으로 떨어져야 불장이다라는 게 피부로 와닿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장으로 이제 접어들라고 하는 이제 아직 출발선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이 불장이다, 지금이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투자금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늘리게 되면 자칫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중해야 되겠고요. 상승장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좀 이따가 비트코인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21K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21K를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상승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제 꼬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21K를 뚫고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지지와 저항대 구간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을 벗어나야 이제 상승장으로 접어들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의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코인을 알아보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차트를 보고 그 차트의 흐름에 맞춰서 거래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고랜드거든요. 알고랜드를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요 박스를 뚫고 올라가야 이제 새로운 파동, 이제 상승장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박스 하단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누구도 모르게 살금살금 해서 이쪽으로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느 순간 여기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는 투자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 힘이 있는 거 살짝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USDT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만큼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BTC 마켓을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다른 것들은 다 상승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색 요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매물대 구간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 구간을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0.4253에서 0.6132에 걸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BTC 마켓에서 본 것처럼 그 힘을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USDT 차트에서도 봐도 매물대 구간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 구간 밑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지만 올라와서 요 중간 0.5021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0.6132를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래 전략을 이제 짜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래 전략이라고 할 거는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매물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4253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이 안 되면 매수하기가 애매하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얘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더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서 못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좀 약하고 매물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맨 처음에 상승을 할 때 같이 따라가는 이제 그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그 자리에 있던가 아니면 상승이 아주 조금 있던가 그 자리에 있던가 보통인 경우는 살짝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럼 이제 자금이 그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그 쏠리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니까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면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랜드도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을 못 따라가고 요게 매물대 구간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하고 살짝 이렇게 눌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래를 하실 때는 좀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맞는 거래 전략을 만드셔야 되겠죠. 매수 지점은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고요. 1차 매도 지점은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하락하게 되면 다시 여기로 떨어져 버리는. 그리고 월봉상 M 시그널선, 그러니까 월봉에 있는 MS 시그널선의 이제 M 시그널선입니다. 이제 그 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한번 이제 덜컹 할 거니까 덜컹 할 때 조금이라도 그 수익을 좀 이제 그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보시게 되면 덜컹해서 움직일 때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고 덜컹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좀 더 위에서 팔 거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해소하는 게 이 거래에서는 투자 시장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탑로스 지점은 사실상 여기입니다. 스탑로스가 좀 꽤 멀어요. 0.3310에서 0.3421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올 때 이제 스탑로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알고랜드를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신다고 하시면 스탑로스는 여기 0.3853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과연 스탑로스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0.4253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 금액은 얼마나 해야 되고 상승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여기서 1차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격이 상승한다고 옳거나 사가지고 상승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움직일 때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때 대응을 이제 전혀 못해서 손실로 전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알고랜드의 업비트 차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대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항대 구간에 밑으로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제가 올려드릴 때 1, 2, 3 해가지고 지지와 저항 구간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를 다 뚫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발휘하게 될 겁니다. 여기 745원. 이제 그 전에 이제 1.618 여기 있죠. 1.618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올라와서 저항을 지지를 받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 1.618을 뚫고 올라가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643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 매물대 구간이죠. 여기 하얀색이니까 매물대 구간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올콘이 이제 간다 해서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로 시작해서 643원에 이제 사시게 되면 1.618에서 한번 덜컹하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하고,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난 매도 잘했다 했을 때 이제 상승해 버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기를 이런 것들은 여기가 돌파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밑에서 사셔 가지고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1차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를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643원이 매물대 구간이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돌파 매매를 했어요. 그랬다가 여기 664원, 그러니까 1.618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때 매도했는데 다시 여기서 다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돌파 매매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서 돌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디서 그 매수를 해야 될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여기 588원, 여기 588원이 이제 피보나치 비율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지와 저항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고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피보나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피보나치는 그런 거보다 이제 추세 쪽에 좀 약간 좀 더 비중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지와 저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보통 이제 중요한 피보나치 비율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다가 얘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하락하게 되는지에 따라 이제 그 지지와 저항인데, 그것이 지지와 저항으로서보다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실상 거래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뺐다 올라갔다 하는 게 이게 더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피보나치 비율에서 그 피보나치 비율을 지지와 저항선으로 잡고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스탑로스 지점, 그러니까 손절 지점하고 이제 1차 매도 지점을 좀 더 멀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가 좀 이제 미리 이렇게 커트가 돼 버리는 그러한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피보나치 비율로 거래하실 때는 이제 좀 더 이제 기존의 지지와 저항에 보다, 그러니까 저의 차트에 있는 그런 지지와 저항보다 좀 더 멀리 잡으셔야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보나치를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려 놓은 것들은 요게 588, 그 다음에 643, 여기가 이제 지지와 저항선이고요. 643이 중요한 이제 매물대 구간이면서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 여기도 또 하얀색이 있죠. 하얀색 여기고,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이제 지표가 또 있습니다. 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지표는 HA 하이선과 HA 로우선입니다. 요거 노란색하고 여기 파란색 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세를 하기도 하고요. 예, 추세를 보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 위를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HA 하이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급등할 수 있는 여기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HA 하이선이 따라서 계속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상승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HA 로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매수하기 위해서 쓰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HA 로우선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상승하게 되면 HA 하이선쯤에서 1차 매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세를 보기도 하고 이 추세를 HA 로우선을 올라가서 지지를 받게 되면 급등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도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 그래서 1차 매도는 여기서 하고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끌고 가는 그러한 거고. 그래서 얘가 또 쭉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다시 눌리게 되면 HA 하이선이 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어느 위치에서 딱 이렇게 이제 그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수평으로 이렇게 딱 그어지게 되면 얘가 HA 하이선에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이제 상승하는 건데 이제 저항을 이렇게 받게 되면 하락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과 그 추세의 전환도 HA 하이선이나 HA 로우선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 하이선과 HA 로우선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HA 하이선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여기 옆으로 딱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는데 내려와 가지고 저항받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서 HA 로우선이 이제 위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서 여기 또다시 이제 지지와 저항을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위치로 이제 얘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HA 로우선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으니까 이렇게 다시 상승해 버리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이다. 이거는 HA는 하이킨 IC를 이용한 거래 방식에서 제가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HA 하이선과 HA 로우선은 수식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어디서 매수를 해라, 어디서 스탑로스를 해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흐름을 이렇게 딱 이게 보시면은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저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지와 저항선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 지점과 매도 지점 그다음에 손절 지점 요 세 개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매수하기 전에. 그 매수하기 전에 이 세 개의 지점을 설정하지 못하면 거래를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 거래를 하시게 되면 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래 전략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알고랜드보다 여기 보시면은 체인 링크가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알고랜드는 사실상 보시게 되면 그 이 위치가 요 위치가 체인 링크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죠? 좀 더 위치가 더 좋아요. 하지만은 음, 그 체인 링크의 그 BTC 마켓에서 보시게 되면 요 구간을 얘는 벌써 뚫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알고랜드가 더 좋긴 하지만 힘이 좀 약한 거고요. 체인 링크는 좀 안 좋은 위치에 있지만 일단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음, 이제 그 역량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고랜드하고 체인 링크가 이제 동시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체인 링크가 좀 더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체인 링크가 좀 더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이제 그 발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와서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상승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거의 바닥 구간이라고 하는 구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 거의 바닥 구간이라는,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여기 9.869 요를 뚫고 올라와야 여기에 이렇게 행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만 이제 그러한 뚫고 올라가기 위한 발판 지점인 요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살짝 누구도 모르게 살짝 올라와서 지지를 받게 되면 9.869까지 상승해 있을 것이다. 그 체인 링크가 많이 상승했네? 라고 이제 이제 확인을 하고 쳐다보면 이제 벌써 여기 구간에 이제 올라와서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어느 코인을 거래를 해야 될지는 이제 얘 그 위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알코랜드와 오늘자 아이디어로 올려드린 알고랜드와 체인링크 중에서는 그 체인링크가 좀 더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저기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기 상승하기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지금 에서 행보하고 있고요. 여기 월봉상 M 시그널선 벌써 위로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힘이 일단 좋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 그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아 여기 여기 이게 주봉상 M 시그널선이군요. 여기가 월봉상 M 시그널선이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구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겠죠. 그래서 월봉상 M 시그널선 여기 내려오니까 내려오다가 얘가 상승하게 되면 한번 덜컹하겠죠. 덜컹하고 그거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 구간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인 11.976에서 15.374까지는 올라와야 되겠지만 여기 검정색 선이 여기 쭉 있죠. 여기 검정색 선. 여기 검정색 선이 11.064입니다. 그래서 11.064까지 일단 올라와서 상승을 못하고 못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에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주봉상에서 1파 되겠죠. 그 다음에 2파 되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가 11.06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동 이론에서 보게 되면 파동 같은 경우는요. 뭐 1분봉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5분봉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일봉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주봉에서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어디선가. 그래서 그 파동을 어디서 보고 나는 거래할 거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틀려지는 겁니다. 내가 저기 5분봉에서 거래 전략, 이게 거래를 하게 되면 5분봉에 있는 그 파동을 보고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5분봉으로 본 파동은 1분봉에서 본 파동보다 엄청나게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좀 그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로 주봉을 가지고 주봉의 파동을 가지고 이제 일봉상 지지와 저항을 잡고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지와 저항선을 조금 이렇게 지켜주면 나중에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승세나 그러한 하락세가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트 올리는 아이디어 차트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1시간 1시간봉 차트, 뭐 4시간봉 차트, 뭐 15분봉 차트가 뭐 보통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대응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올려놓고 나서 좀 지나 보면 한 6시간이나 이제 지나 보면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거하고 맞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트레이딩 뷰나 뭐 기타 다른 분들이 올려드리는 차트를 볼 때 그 어느 차트에서 올렸는지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차트에서 그려진 추세인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시간봉에서 그린 추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봉에서 그린 추세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게 월봉에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월봉상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월봉상을 하락 추세선을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봐도 하락 추세에 있는 거지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어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월봉상 하락 추세선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언제입니까? 3월 달이죠. 만약에 가격이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약 3월 달 3월 달에 이제 그 월봉상 하락 추세선을 넘겠죠. 그러면은 이 넘어서 움직임을 봐야 이제 상승세로 갈 건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얘가 가격이 좀 더 올라와 가지고 여기 11.976 정도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왔다 하게 되면 12월 14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게 가격이 지금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 가지고 쭉 올라 가지고 여기 11.976 부분에서 이렇게 행보하게 되면 12월 뭐 13일 뭐 그때쯤 이제 하락 추세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월봉상 하락 추세선을 넘게 되면 일단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난 거니까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 장기 하락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면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보여지는 게 XRP입니다. XRP는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났고요.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긴 했지만 하락 추세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이디어나 이제 차트를 이제 자기가 분석한 차트를 이제 올렸을 때 그 사람이 그린 추세선이 어디서 그려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뭐 1시간 차트에서 그렸어요. 그거를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대응하고 차트를 내가 이해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올린 그 아이디어나 그 차트를 공유했을 때 그 차트에서 추세선을 보통 그린다. 그러면 그 시간 단위에 따라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고 장기로 가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맞질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보고 당장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거래를 할 수가 없으면 일단 패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틀린 곳에서 틀리게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자기는 그때 이때의 움직임을 얘기한 거지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움직임을 말한 게 아니다 라고 할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그 사람이 올린 차트가 어느 차트인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그러한 단기적인 차트로 올린 것들은 내가 거래하지 않는 그러한 차트면 사실상 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거래 전략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러한 공부 용도로는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차트를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뮤니티나 일반 그 채팅창에서 올려둔 차트를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한 차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럴까 혼돈이 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차트를 보고 나서 거기에 준하는 차트들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그거하고 비슷한 차트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런 차트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나의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트가 이제 분봉 차트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거래를 했는데 그때와 그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거래가 더 안 되는. 그래서 이상하게 분명히 그 당시에는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나보면 맞지 않는, 그래서 거래를 하면 항상 손실을 보는 이제 그러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봉 차트나 이제 분봉 차트는 이제 사용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사람이 올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셔서 어 만약에 시간이 뭐 한 어 이제 4시간 봉 차트는 보통 이제 캔들 2개, 그래서 한 8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좀 의미가 좀 잠깐 없다. 이제 그 이후에 맞는 거를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차트를 올렸을 때 거기에 적질 않습니다, 보통. 한 캔들이 2개 정도 생겼을 때 그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의 움직임을 올리기 때문에 캔들이 한 2개 정도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퇴색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시간 봉 차트 같은 경우는 한 8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1시간 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4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면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파동도 벌써 틀려지고요.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1시간 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4시간도 아닐 겁니다. 이제 그 말만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벌써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참조를 하셔 가지고 어 자 이제 자신이 거래를 할 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이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분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랜드보다 현재 체인링크가 좀 낫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업비트 차트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 구간을 지금 여기 지금 박스를 좀 딱 이제 쳐놨죠. 그래서 지금 하단에 지금 있지만 당연히 여기를 넘어서야겠죠. 12,300원을 이제 올라와서 지지를 받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쳐다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만약에 하시려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계속 확인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사고 싶었던 것보다 더 높게 여기서 매수를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올려드린 차트는요. 에이브 차트거든요. 여기 에이브 차트에 BTC 마켓은 이제 선을 긋지 않았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선을 안 그려도 어차피 여기 어, 다 있으니까요. 월봉상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봉상 어, MS 시그널선 위로 지금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어,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현재 지금 돌파하려고 한번 돌파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파 시도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요 정도 되겠죠.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좀 괜찮고요. 심적으로는 상태가 좋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가격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가격 차트는 지금 바닥에 지금 있고, 바닥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물대 구간을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00 지점,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100 지표라고 그랬죠. CCI의 마이너스 100. 그래서 요 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쭉 상승해 버리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지점 밑에 있잖아.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하락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주봉상 M 시그널 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못했어도 M 시그널선, 주봉상 M 시그널선 위에 이렇게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는 벌써 뚫려서 요 위에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사실상 요 위로 올라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96.2, 그러니까 96.2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지를 받게 되면 어느 순간 가격은 상승해서 100원이 넘어가 있을 겁니다. 요 근처에서 이제 한번 덜컹하겠죠. 여기서 HA 하이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덜컹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에이브를 이제 여기 올라서 지지를 받으면 거래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벌써 100원이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거래할지 말지는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결정하시게 된다면 이제 관심 종목에 이제 올려놓으시고 가격을 항상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이브는 단기 거래로 갖고 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장기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에이브가 사실상 예전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도 좋은 코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년 전인가? 그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브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5개의 코인에서 빠진 이유가 코인 생태계 확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에이브는 뺀 겁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무슨 이유여서인지 그 에이브를 만든 그 회사가 그러한 코인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거에 약간 소홀해졌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제 코인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이제 어디하고 협업하고 어디하고 조인되고, 그 다음에 코인 마켓캡에서 에이브를 봤을 때 코인 마켓캡을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차트에서 이 시장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이 거래량이 얼마고 그게 좀 안 맞을 뿐이지, 좋은 거는 요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태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태그를 딱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포트폴리오라고 적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추가했다, 이제 그런 식인데요. 사실상 이 포트폴리오는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요거에 필요합니다.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폴리건 이코노미하고 이제 팬텀 이코노미인가요? 이제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제 디파이, DAO 이제 요런 거. 이제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고, 이제 요런 것들을 보시고 얘가 어느 쪽에 속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쪽 생태계에 속해져 있는가를 이제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마켓에서 볼 거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많겠지만 저는 보통 이거를 봅니다. 태그를. 그래서 이 코인이 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는 폴리곤하고 팬텀 쪽에 지금 속해져 있잖아요. 팬텀인가 이제 그쪽에 이제 속해져 있기 때문에 폴리건은 생태계를 확장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발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브가 일단 그쪽에 폴리곤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단기적인 거래보다 그런 중장기적으로 코인 생태계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대장, 이제 폴리곤 생태계면 폴리곤을 폴리곤이 대장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대장을 거래를 함으로써 나중에 불장이었을 때 큰 상승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폴리곤에 속해져 있는 이제 개별적인 코인들, 토큰들 쭉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먹는 거죠. 장기적으로만, 중장기적으로만 먹게 되면 그만큼 기다려야 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익이 나중에 크게 얻는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약간 무료하고 시장 보는 게 좀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래를 그만큼 안 하게 되면 이제 거래에 대한 그런 게 자기가 해왔던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은 그런 심리 상태를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거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거래는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로 뭐 일주일에 뭐 한 코인을 거래를 하던 뭐 열흘에 거래를 하던 그건 상관이 없고요. 뭐 당일에 거래를 하시던 건 상관이 없지만 일단 꾸준하게 이게 거래를 이제 한 코인, 두 코인이라도 이렇게 거래를 쭉 하시게 되면 거래에 대한 그 감각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할 때 이제 큰 무리가 없이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시장에 보는 눈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 차트 지금 보시게 되면 중요한 구간이 중요한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봉상 HA 로우선까지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니까 22만 8,45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에이브가 어, 뭐 일단 여기 주봉상 MC간선을 뚫고 지금 올라왔지만 현재로서는 매수할 시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매수할 시점은 이제 여기 원화마켓에서는 14만 1250원에서 15만 6400원까지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난 좀 더 일찍 먹어야지 해서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고통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하시면 그런 고통을 안 받고 거래하시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어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행히 하락을 해서 12만 1,750원으로 근처로 내려오게 되면 '아이고 나한테 매수를 기회를 주네.' 하고 땡큐 하고 이제 사시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차 매도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서 1차 매도 구간, 1차 매도 구간이 좀 짧긴 하지만 1차 매도 구간에서 쪼끔이라도 매도를 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저 위까지 올라갈 때까지 여기까지 이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한번 또 덜컹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매도 조금 하시게 되면 여기서 덜컹 해도 여기까지 이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막 이렇게 흔들어도 심리적 동요가 좀 약간 덜하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에이브를 가지고 왔다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K 여기 28.923을 뚫기 위해서는 USDT 자본이 USDT가 72.B 근처까지 와야
근처까지 이제 계속 상승을 해야 뚫을 수 있다. 그래서 뚫기가 현재로서는 힘들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0K, 36K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K를 뚫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뚫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선물 차트를 봐야 되겠죠.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선물 차트에서 이제 중요한 구간, 제가 월봉에서 그렸던 선 여기 있고, 여기 딱 이렇게 선을 딱 긋게 되면 제가 여기서 한번 덜컥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뚫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가 라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매수하기 위해서는 여기입니다. 21,838. 얘가 여기 상승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돌파 매매를 가능합니다. 돌파 매매를 가능하고요. 단, 요거는 버티셔야 되겠습니다. 주봉상 M 시그널 선을 한번 딱 올라갔을 때 한번 덜컹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버틸 수 있으시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먹을 수 있다. 25,700원까지는 25,700포인트까지는 상승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덜컹거리고 23K에서도 한번 덜컹거리고 여기서도 한번 덜컹거리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근처까지는 갈 겁니다. 못 올라가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살짝 제껴 두시고요. 알트코인 쪽으로 아싸리 투자를 하셔서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도 매수는 할 수 있다. 돌파 매매로 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덜컹 할 거니까 여기 되게 짧죠. 여기서 1차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덜컹 했을 때 여기서 1차 매도하고 더 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승해서 돌파 매매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은 거래하기 힘든 곳에 있긴 합니다. 자, 선물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매물대 구간 해놓고 여기도 똑같이 돌파 매매 구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상승을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돌파 매매로 뻥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22,751에서 23,937까지 한번 딱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이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로 딱 했을 때, 딱 올라갔을 때 꼬리 말고 딱 내려오던가 어떻게 하던가 하면 여기서 무조건 1차 매도를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매도를 해서 일단은 수익을 확보를 해 놓으시고요. 상승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겠지만 여기까지 딱 올라있네. 여기 매물대 구간이 여기 딱 있네. 24,294에서 덜컹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USDT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USDT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껑충 떠서 72K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겠고요.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어차피 단기입니다. 짧잖아요. 뭐 기껏해야 상승장이 많이 가봤자 3개월 아니면 보통 1, 2개월에서 이제 끊어질 겁니다. 그렇게 짧게 가야 될 거니까 그 짧은 와중에 비트코인이 이제 막 흔들게 되면 그 알트코인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상승에다가 다시 밑으로 쭉 떨어져요. 다른 것들은 계속 상승하는데 내가 거래한 거는 계속 이렇게 떨어져.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행보하다가 이제 또 비트코인이 좀 더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때서야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우리들은 순환 펌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환 펌핑에 의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펌핑해 가지고 가격이 뭐 갑자기 급등해서 뭐 10% 이상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5%를 뭐 기존에 뭐 1-2%도 안 갔던 것이 갑자기 5% 이상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사실상 그건 급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급등이 나오면 일단 쪼금씩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금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키포인트, 오늘의 가장 핵심,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은 어디냐? 요겁니다. 이제 선물 차트고요. 선물 차트고 21,480일, 21,480일 위에서 지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21,480일에서 지지를 받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핵심이고요.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겠죠. HA 하이선. HA 하이선이 요겁니다. 이거를 살짝 바꿔야 되겠네. 여기까지 뚫고 올라와 가지고. HA 하이선이 2327에서 2662. 여기서 만약에 상승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여기를 한번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터치를 해서 이제 밑에 꼬리 달고 이제 쭉 올라오면 아싸 해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게 되면 눈물겹 좀 약간 좀 속은 쓰리겠지만 롱 잡으시고 여기까지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숏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요거 숏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머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뭐 시간도 많이 지나갔는데 여기거든요. 요거 요게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27 밑으로 이제 훅 떨어지면은 이제 주 포지션이 숏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21,122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저항을 딱 받게 되면 이제 숏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제 그전까지는 다 롱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롱을 그냥 계속 잡으시면 되겠고요. 위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일단 단기 숏으로 보셔 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땡큐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2794 여기서 다시 터치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숏은 단기인데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말이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면 트레이딩 뷰의 그 아이디어 업데이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